이어서 홍지수 작가님을 모시고 자유우파 시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결할 수 있을지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수 작가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14년에 서울시향 대표로 지낸 박현정 대표가 강제추행, 성희롱, 업무방해 등으로 9개 혐의로 기소됐다가 3년 후에 2017년에 8개가 무혐의 처리되고 나머지 1개 강제 폭행 혐의인가 기소됐다가 최근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이제 나머지 30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냥 이변이 없는 한 무죄가 나올 걸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행 연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사건이 아닌 하나의 단체와 관련된 사건도 지금 해결하는데 6년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탄핵 같은 엄청난 사기 탄핵 같은 이 엄청난 사건을 해결하는데 3년 만에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제가 한 1년 전까지 칼럼을 쓰던 어느 인터넷 매체 오늘 유튜브 동영상에 올라온 썸네일을 보니까 법조계가 문정권의 반법치에 폭발했다고 그 표제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사기 탄핵 때는 왜 폭발 안 했습니까? 법조계에서? 법치는 이미 그때 무너졌습니다. 무슨 뒷북을 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온갖 수재들이 다 모인다는 서울법대에 대한 존경심을 저는 탄핵 이후로 완전히 잃었습니다. 최명선 변호사님이 너무 겸연쩍어 하시는데 법칙에 항상 예외는 있는 법이니까요. 제가 몇 주 전에 광화문에 목사가 하는 탄핵 덮고가자는 집회 말고 탄핵 우유 집회에 참가하려고 가다가 그 광화문의 가장 큰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이 가판대를 펼쳐놓고 사인을 이렇게 걸어놨는데 보니까 윤 총장님 힘내세요 화이팅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윤석열이 어떤 사람입니까? 탄핵 때 가장 앞장섰던 반역자 아닙니까? 그럼 어떡하냐? 지금 그 사람한테라도 매달려야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과 추미애하고 삼각구도로 짜고 치는 보수인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윤석열은 우리가 응원해야 될 게 아니라 이번에 제대로 수사 못하면 정권 바뀌면 너는 박살난다고 협박을 해야 할 사람입니다. 절벽에 매달려 있는데 윤석열 같은 썩은 동아줄에 매달리면 안심이 됩니까? 얼마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 그 다음에 공수처 신설 이런 게 다 통과되고 나서 검사 한 명이 내부방에다가 문정권 비판하는 글을 쓰고 사표를 던졌다고 하죠. 그거 보고 또 결기 있는 검사 났다고 또 열광하고 있습니다. 내부망에 글 하나 찍 올려놓고 사표 내고 나면은 그게 영웅입니까? 그 사람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로펌 가서 수십억 원 연봉 받으면서 정관예우 받고 호의호식 하겠죠. 제가 이런 말 한 거 불쾌하시면은 이 정권 하에서 무고하게 기소당한 우익 인사들 변호 나서주십시오. 그럼 제가 오늘 한 발언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드리겠습니다. 검사들이 지금 사표 쓰는 거는 탄핵 때는 한 숟갈 먹었죠? 지금 저렇게 사표 쓰고 있는 거는 검찰의 권위가 짜그러들기 전에 침몰하는 배에서 미리 뛰어내려서 정관이유 받고 떵떵거리고 살려는 거라고 저는 밖에 생각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당을 전전하다가 급기야 최근에 1인 정당을 창설한
보수의 여전사, 그 사람이 전향했다고 또 열광했었죠. 문정권 비판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왜 이렇게 정신이 썩어 문드러졌습니까? 그 사람은 전향이 아니에요. 돌변이지. 그리고 그 소위 전향했다는 사람들, 젊은 시절에 쓰레기 같은 이념에 젊음을 낭비한 게 무슨 벼슬입니까? 왜 우익 정권에만 오면은 그 사람들 레드카펫 쫙 깔아주고 그 VIP 식사 대접을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치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평생을 사죄하고 살아야지. 평범한 시민으로 취직해서 아니면 자영업을 하던가 정치권에 발도 들이지 마십시오. 최근에 역사 교과서 이 정부에서 자의적으로 수정한다고 열받은 역사학자들이 세미나를 연다고 하더군요. 수십 년간 좌익이 장악해서 왜곡해온 역사를 이제야 바로잡는다고요? 그거 하기 전에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은, 아직 쓰여지도 않은 사기 탄핵에 대한 역사로부터 바로잡을 생각하십시오. 맞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사회 지도층이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탄핵에 적극적으로 부역한 인간들 다 쳐내지 않으면 우리부터 자유한국당을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3년 동안 부르짖었으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 지경이 됐을까요? 인터넷 매체에 쓰는 인터넷 매체에 글 쓰는 사회 지도층이나 원로들이라는 사람들이 사회 원로나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탄핵은 잘못됐지만 탄핵을 묻고 뭉쳐야 이긴다고 얘기합니다. 국민들 대부분이 탄핵은 잘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탄핵은 잘못됐어도 묻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나가요! 저런 인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당신 뿌락치야 뿌락치? 국민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은 국민들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국민들을 바로잡고 계도해야 되는 게 사회 지도층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탄핵은 내 잘못이니다 모두 묻고 뭉쳐라. 나는 한마디만 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악망문이나 긁고 앉아있습니다. 사회 원로라는 사람들이. 나쁜 놈! 나쁜 년! 70년대에 소련으로 망명한 블라디미르 브로프코프스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도 소련의 전체주의 체제, 과거의 만행을 심판대에 올리려고 무진 노력을 하다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저 지경이 된 거는, 러시아가 저렇게 참혹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 거는 소련 과거의 만행을 심판대에 올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도덕적인 정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꼴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베트남전에서 포로로 잡힌 미군 중에서 가장 먼저 죽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근거 없는 낙관주의입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추수감사절 때, 크리스마스 때 나는 반드시 석방될 거다.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죽은 사람들은 나는 절대로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한다고 한 극단적인 비관론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반드시 여기서 살아나간다고 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요즘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오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여기 오늘 최명성 변호사하고 배종호 박사님 보고 또 여기 이 자리를 꽉 채워준 여러분을 보면서
조금은 힘을 얻습니다, 제가. 여러분, 저는 남편도 없고 처자식이란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대충 저만 살다가 이제 뭐 50 넘었으니까 앞으로 뭐 30년 끼케야 살겠는데 대충 저만 살고 죽으면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자식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역사를 바로잡아서 제대로 기록하고 그리고 지금 오늘날 지금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도 사기 탄핵은 바로잡고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사기 탄핵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어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예뻐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사기 탄핵은 우리 국민들에 대한 탄핵이고 체제에 대한 탄핵이고 우리 국가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고 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만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 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와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이제 내려가야 한다. 국민 여러분을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님! 여러분의 마음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이 되겠습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